김대호TV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00494 임의경매 사건을 분석해 드립니다. 주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59번지 5호선 우장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118동 1001호에 있는 물건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 종별은 아파트고 토지 대지권은 40.282제곱미터 약 12.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84.97제곱미터로 25.7평으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한 면적이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평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죠.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은 2024년 1월 10일자로 경매 개시가 됐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지금 2025년 3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첫 감정가가 12억 4,300만원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 20%가 저감된 80% 선으로 9억 9,440만원의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최저가의 10% 보증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2회차에 누군가가 한 명이 응찰해서 최고가로 낙찰이 됐는데 대금을 내지 못했죠. 그래서 보증금이 10%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의 보증금 20%를 납입을 하고 3월 26일 날 응찰을 해야 됩니다. 자, 최저가의 보증금 20%인 1억 9,888만원의 보증금을 준비하고 낙찰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3월 26일 날 과연 매각될지 한번 그 권리 분석, 권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권리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정혜모 씨고 또는 채무자는 이명모 씨가 되어 있는데 임의경매로서 근저당권자인 키움저축은행이 청구 채권액 1억 8,898만 4천 원의 채권액으로 경매를 진행한 물건입니다. 1차 기일은 24년 11월 7일 날 첫 1차 기일이 진행됐는데 그때는 유찰됐죠. 감정가가 12억 4,300만원으로 시작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2024년 12월 12일 날 2차 때 20%가 저감된 80% 선으로 9억 9,440만원의 최저가로 기일이 시작됐는데 그때 한 명이 응찰해서 11억 3,400만원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의 91%로. 자, 그러나 경매 대금 지급 기한을 마치지 못해서 결국은 돈을 내지 못했죠. 미납된 사건입니다. 2025년 1월 24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낙찰 대금을 내지 못해서 미납된 사건으로 다시 재경매가 이루어진 물건이죠. 2025년 3월 26일 날 다시 3차로 예정되어 있는데 최저가가 그 2차 최저가 그대로 물고 들어오죠. 자, 경매에서 대금을 내지 못한 경매 미납 사건은 그 경매 미납했던 낙찰자는 보증금이 낙찰이 되면 몰수가 되는 거죠. 이 보증금 그때 당시는 10%를 냈겠죠. 그럼 9억 9,400에 약 9천만 원 정도가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그 돈을 지금 몰수가 당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되면 이 몰수금은 채권의 배당액으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게 그럴 경우는 없지만 경매가 취소가 되면 몰수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매 한 명이 낙찰해서 보증금 또는 낙찰대금을 내지 못한 이 낙찰자는 경매가 취하되는 것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경매가 취하될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6일 날 과연 누가 이 금액으로 다시 낙찰을 할지 아니면은 유찰돼서 다음 길로 계속 진행될지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야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임차인 현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 부동산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의하면 최선순위 설정일이 2021년 8월 31일 근저당권으로 잡혀져 있죠. 이 근저당권이 등기상 가장 먼저 접수가 돼 있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이 채권액에 전입일자가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고 이 최선순위 이 근저당권의 이 날짜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이 나타났죠. 손주모 씨가 임차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과 차임이 미상입니다. 미상이라는 것은 법원이 계약서를 들여다보지 못했죠. 그래서 권리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칸을 보니까 기재가 없죠. 배당 요구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원이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해서 권리신고가 되지 않은 임차인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입신고 현황은 반드시 교부에서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상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2021년 8월 18일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비교하면 단 며칠 차이라도 선순위입니다. 2021년 8월 18일 날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약 한 12월 이후에 2021년 8월 31일 큰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매각물건 맹세서표에 의하면 임차인은 선순위로 생각이 됩니다. 선순위인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는 월세자인지 또는 전체 전세 임차인인지 알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진짜 임차인인지 가장 임차인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경매 응시 예정자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 때는 아주 어려운 물건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판단을 하시고 자기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신고가 미납됐는데 권리신고가 미납된 선순위 임차인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진짜 임차인이면 낙찰하고 나서 낙찰 대금하고는 별도로 자기 개인 돈으로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겠죠. 자기 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고 임차인을 내보내야 됩니다. 임차인 지금 기록상 선순위이기 때문에 자 선순위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낙찰 대금으로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낙찰자의 개인 돈으로 다시 임차인 전액을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금액이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함부로 낙찰 대금을 쓰면 안 되겠죠. 응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비고란에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이 적어져 있습니다. 손주모 씨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질권을 설정했답니다. 질권 신고가 농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법원에. 그 농협에 의해서 신고된 게 의하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8억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임차 보증금 8억 중에 2억 6,400만 원이 질권이 설정됐답니다. 그리고 이 질권 설정을 우선 변제 받겠다고 농협은 신고를 했어요. 임차인은 권리신고하지 않았는데 자 이는 비고란이 가장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등기가 소멸되지 않는 것도 없고 또는 지상권이라는 것도 없고 비고란의 특별 매각 조건 보증금의 10% 더 얹어서 20%를 내야 된다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장 쟁점은 질권이라는 개념과 질권자가 농협인데 농협이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일부를 우선 변제를 하고 자기는 우선 변제로 받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가 쟁점이겠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봅니다. 그럼 최소한의 8억 중에 2억 6,400이 변제가 우선 배당이 되더라도 나머지 차입금 약 4억에 가까운 돈은 낙찰자가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죠. 자, 그러면 그 4억만큼 떨어져야 그 부동산에 낙찰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권 설정에 대해서 8억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우선 배당 신청하는 것이 농협이고 임차인 자체는 배당 요구를 일체 안 했다는 것은 나머지 차익은 인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2차에 들어갔던 그 응찰자는 이 문구를 보지를 않았다든가 해석을 잘못해서 무조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낙찰자는 일정한 금액 최소한 4억 정도는 인수를 해야 하는 부동산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등기를 한번 보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혜모 씨가 2016년 9월 29일 날 등기가 됐는데 임차인은 비록 한 며칠 정도 빨리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임대차 보증금을 농협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이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일지 생활자금 대출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일부를 2억 6,400을 농협으로부터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걸 채권 질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8억에 대한 보증금을 받을 그 권리를
농협에 제출해서 농협으로부터 그 한도 이내 2억 6,400을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농협은 임차인의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의 질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농협은 그걸 근거로 우선 배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2억 6,400을 먼저 받겠다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또 개인으로 근저당권이 두여 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물건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순번대로 근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는데 과연 질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해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이 질권자는 임차 보증금 임차인의 선순위의 권리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인지 그에 대한 논점이 있겠죠. 자, 일단은 낙찰인은 8억 중에 무조건 2억 6,400을 제외한 금액은 무조건 인수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했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신고 안 했죠. 그래서 낙찰 예정자는 8억 중에 2억 6,400을 뺀 금액은 무조건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다음 사건을 보면 우리가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 이 아파트는 아주 랜드마크입니다. 5호선의 우장선역에 있는 아주 랜드마크로서 지금 한 시세가 12억 정도 갑니다. 12억 정도로 가는데 최저가가 9억으로 떨어졌으니까 낙찰할 만하죠. 그래서 낙찰 적정 가격은 한 11억에 사도 충분히 1억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부동산은 경매에서 너무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낙찰될 수가 없죠. 최소한의 시세대로 1억 정도 싸게 사면 경매에 실익은 있죠. 자, 임차 보증금이 8억인데 이 8억이 낙찰 가격에 다 포함이 된 배당 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는데 지금 현재 임차인은 8억을 배당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8억을 별도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법원에 11억을 쓰고 8억을 별도로 지불하면 19억에 사는 꼴이죠. 그래서 낙찰 적정 가격이 11억이라 해서 응찰할 때 11억을 쓰면 안 되겠죠. 8억을 빼고 써야겠죠. 자, 8억을 빼고 써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중에 2억 6,400을 또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에는 2억 6,400은 낙찰 가격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임차 보증금 8억에서 2억 6,400을 빼면 5억 3,600만 원을 인수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려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가격이 11억인데 5억 3,600을 뺀 금액까지 떨어져야 그 금액으로 써야 인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11억에 사는 꼴이 되겠죠. 자, 이걸 반드시 계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법원에 11억을 쓰면 안 되겠죠. 내가 별도로 임차인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최소는 얼마다? 5억 3,600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근거가 있는데 질권자인 농협이 우선 배당을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법원 실무적인 어떤 예가 있고 임대차 보호법 3조의 2가 근거 조항으로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3조의 2는 7항에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질권 계약이죠.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래서 농협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의 한도에서 질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행사하기 위하여 구항에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않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계약 해지 의사 없이 인수를 주장하는 거고 나머지 금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자만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중적인 근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에 7항과 9항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농협 질권 설정이 2억 6,400만 원이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 8억에서 2억 6,400만 원 뺀 5억 3,6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낙찰 가격을 내가 예정할 때 최소한 이 아파트가 11억대로 내가 사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11억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돈 5억 3,600을 빼면 5억 6,400만 원으로 법원에 응찰을 해야겠죠. 그럼 5억 6,400만 원을 쓸 수 있는 최저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최저가격이 5억 6,400만 원대로 저감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9억 9,400 지금 시점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걸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른 또 근거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배당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보증금의 계약을 어떤 보증계약을 체결한 허그라든가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임차권을 살질 않고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고 채권만 계약으로 돈을 빌려준 거죠. 질권은 하나의 대출자의 개념입니다. 임차권을 전부 양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권자인 농협이 우선 배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질권자일 뿐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아니다고 권리질권자는 임대차 보호법의 3조 2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아닌 하나의 금전적인 대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의 권리질권자가 임차인의 권리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중적이 되겠죠. 우선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임차인은 권리신고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도 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질권자는 채권 질권자는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권을 전부 양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 보증금 8억을 전액을 인수해야 됩니다. 법원의 판례로 채권자의 배당 이의가 받아진다 하면 질권자인 농협의 그 채권액이 우선 배당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그러면 8억을 전부 인수해야 됩니다. 이 개인이 전부 인수한 8억 중에 농협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라. 그렇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배당에서 농협이 주장했던 그 채권액을 배당을 안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8억을 전액을 인수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낙찰자는 8억을 전액으로 인수해야 되니까 내가 쓰고 싶은 가격 11억에서 8억을 전액을 빼면 3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최저가격이 3억 원대로 떨어질 때 3억으로 응찰을 해야 나머지 8억을 전액을 인수할 때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건은 무조건 농협이 우선 배당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이 먼저 된다고 확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자기 결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1번으로 법원의 실무로 농협이 먼저 우선 배당권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시켜줘서 배당을 시키고 나머지 8억 중에 나머지 금액만 인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의 수로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신청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에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의 판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여기서는 질권자인 농협을 말하겠죠. 이 채권 양수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록 채권 양수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 양수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위 채권 양수인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제에 주의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2010년도 판례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에 하급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판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2 제7항 제9항의 규정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우선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서는 농협의 질권자도 자기 채권을 우선 배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자기 권리를 배당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중 우선 배당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그 돈은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되고 나머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만 인수하면 된다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낙찰인은 8억을 전액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농협에서 배당 신청한 금액 2억 4,600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낙찰에 참여해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2010년도 판례가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그 판례는 임차권 보증 채권만을 양수했다고 해서 우선 변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하급시 판결은 임대차보호법 3조 2 제7항 9항의 규정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게 우선 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해당 금융기관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에 따른 배당 요건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해당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신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의 판결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 개정된 이후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 실무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의 질권자도 우선 배당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또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없이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인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법 물건의 권리 분석을 정확히 들어가서 임차 보증금 8억 중에 농협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신청하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인수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11억에 낙찰하고 싶으면, 이 부동산을 11억에 낙찰하고 싶으면 5억 3,600만 원을 저감해서 5억 3,600만 원은 별도로 임차인에게 줘야 할 금액이죠. 2억 6,400만 원은 배당을 받고 농협이 임차 보증금 8억에서 농협의 배당 2억 6,400은 배당을 받고 나머지 임차인에게 내가 인수해야 할 금액 5억 3,600을 저감을 해서 11억에서 5억 3,600을 뺀 5억 6천대로 최저가격이 저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물건입니다. 그래서 9억 9,440에서 3월 26일에 응찰에 참여하기보다는 한 몇 번 저감이 돼서 최저가가 5억 6,400 이하로 떨어질 때쯤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자에 대한 우선 배당 신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의 7항과 9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경매 실습을 문의를 하시면 교육을 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